90년대 태어난 아이들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과 다른 세대의 이해와 교류를 돕는 방송,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재택근무 1일차 다치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녹음을 혼자 해보게 됐어요.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택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녹음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같이 녹음을 하면 뭔가 그 티키타카가 있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으려니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재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상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길어질 줄 몰랐는데 개학이나 개강도 연기되고 출근도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되게 뭔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되고 건강을 잘 챙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재택을 처음 해보는데 1일차라서 그런지 일단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회사에 요구하던 복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방식으로 실현될 줄은 몰랐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실현이 되어서 한번 또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면서 이 상황들이 얼른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는 요즘입니다. 상상으로는 되게 딱 9시 될 때 씻고 각 잡고 커피 내려서 딱 컴퓨터 앞에서 잘 업무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냥 양치만 하고 잠옷 입고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왜 재택을 오래 하다 보면 회사를 나가고 싶은지 약간 1일차부터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걸 조금만 제가 관리를 하다 보면 되게 잘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일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저도 혼자서 시간 관리도 잘 해보는 연습도 하고 집에서 제가 요리하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밥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그러는 시간들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저희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은 소재가 있으시면 90kid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오늘은 저희 각자가 좋아하는 관심사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90년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회차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 관심사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친구들 없이 혼자 녹음하는 거라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제가 원래 그 책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좋아하고 북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북튜브를 간간히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책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책과 관련된 주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제가 처음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기억을 되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듣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세계 명작 전집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출판사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세계 명작 동화 전집이 집에 있었고 그걸 책으로도 읽었는데 카세트 세트가 함께 있었던 전집이었어요. 그래서 책으로도 읽고 카세트를 항상 자기 전에 부모님이 그걸 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카세트에 그 몇 권의 책이 이제 약간 성우분들의 연기 낭독으로 들어있었던 그런 전집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 7살, 8살 그 이전에도 이제 기억이 약간은 희미하긴 하지만 그때 항상 누워있을 때 자기 전에 부모님께서 그거를 틀어주시면 저는 그 이야기들이 다 끝날 때까지 잠을 잘 안 잤어요. 왜냐면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거를 듣느라고 잠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잠을 잤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자면 저는 혼자 남아서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카세트의 그 A면이 다 끝날 때까지 잠을 자지 않았던 그런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90년대생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 때는 카세트로 많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뭐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카세트로 그때 동화들을 들으면서 그때부터도 좀 그런 이야기 듣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생생하게 생각나는 스토리도 있고 저는 그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읽고 하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90년대 아이들 책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 읽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만화 같은 것을 읽을 때도 약간 우리나라 설화 같은 거나 외국의 신화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막 엄청나게 독서를 열심히 하는 또 소녀는 아니었고요. 생각해보면 그냥 이제 읽어야 되는 필수 책들 조금 읽었었고 책을 막 엄청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책을 정말 본격적으로 읽게 됐던 그런 시기는 약간 20살 이후였던 것 같아요. 20살 이후에 이제 점점 소설을 읽는 것에 재미를 들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소설, 뭐 프랑스 소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국 작가들의 소설들에까지 이제 손을 뻗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20살 때 처음 대학에 갔을 때는 전공이 다른 과였는데, 그렇게 소설을 읽는 것에 재미를 들리고 나니까 문학을 전공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고 전공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래서 바꾼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였습니다. 저는 다시 대학에 와서 콩도 만났고 솥도 만났고 멍도 만나게 됩니다. 콩이랑 솥이랑은 같이 국어국문학과에서 전공도 함께 같은 수업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고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선택한 다시 도전한 과이기도 하고 여기에 와서 다른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도 그 인연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자라면서 좋아했던 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일본 소설, 뭐 프랑스 소설 이렇게 읽었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되게 인기가 있었던 기욤 미소라고 프랑스 작가인데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라던가 구해줘 이런 책들이 중고등학교쯤에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학교에서 몰래 읽다가 뺏기기도 하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좀 소설에 읽는 즐거움 같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들이 굉장히 긴박하고 반전에 반전을 계속하는 되게 자극적인 스토리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취향과는 조금 달라져서 지금은 안 읽는 작가긴 한데 그 당시에는 막 그냥 독서의 즐거움 같은 것을 처음 일깨워준 작가이긴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항상 꼽는 작가예요. 여러분도 아시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고 요즘도 되게 활발하게 책을 쓰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종이 여자나 다양한 신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당신 거기 있어주세요는 영화화도 됐었고 구해줘가 아마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던 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권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꽤 아마 즐겁게 읽으실 것 같아요. 작품이 굉장히 반전과 스릴의 연속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 작품들을 또 읽었어요. 일본 대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뭐 상실의 시대나 해변의 카프카 이런 책들을 또 20살 무렵에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본 소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도 잠깐 빠져서 요시다 슈이치의 뭐 악인이라는 작품도 즐겁게 읽었었고 그러면서 좀 소설을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장르나 좋아하는 분위기, 컨셉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 소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처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 읽었었던 작품들은 대부분 또 여성 작가의 작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또 소설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와 성별이 같은 작가의 책을 읽는 게 또 공감이 더 되기도 했었고, 또 한국 문학에서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대단하기도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래서 쭉 이어지는 신경숙 작가나 공지영 작가 세대부터 정희연 작가, 김혜란 작가, 김금희 작가, 지금 정세랑 작가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들을 따라서 쭉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세하고 길게 이번에 글리프 2호에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글리프 2호를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더 감사하고 제 설명에 좀 보충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잠깐 언급하는 걸로 넘어가지만 그 책에서는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작가의 책들을 읽었고 왜 그런 책들을 좋아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길게 사적으로 풀어봤거든요. 네. 틈새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문학 작품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국문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고 당연히 국문과에 오게 되니 한국문학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국문과는 국문과 혹시 청취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과제가 많기도 하고 과제가 거의 읽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단편소설 같은 거를 거의 매 수업마다 한 편씩 읽고 그거에 대한 감상문 같은 거를 A4 한 장 이상, 2장, 3장 이렇게 쓰는 게 거의 매 수업의 과제였어요. 근데 저는 한 수업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4-5 수업을 정도를 들으면 진짜 일주일에 책을 거의 최소 1-2권은 읽었던 것 같아요. 읽어야 했던 것 같아요. 과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또 읽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쓰고 싶은 욕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국문과에 있는 학회 중에 소설 쓰기 학회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2학년 말부터는 그 소설 쓰기 학회에도 가입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읽는 것이나 쓰는 것에 좀 더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만난 또 다른 학회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독서 모임을 계속 지속하기도 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독립출판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국문과에서는 이제 한국문학 작품들을 읽는데 오래된 이제 근대문학, 또 고전문학부터 근대문학, 그리고 요즘의 이제 현대문학들까지 되게 골고루 좀 대표적인 작품들을 접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지만 학문적으로 좀 유명한 알아야 하는 그런 작품들을 배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 쓰기 학회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문예 그 공모전 같은 것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저도 한때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잠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신춘문예 작품들, 등단 작품들이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들 또 이런 책들도 많이 그때 접하고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그런 독서에 대한 루틴 같은 게 생기고 습관이 잡혀서 지금까지도 그냥 좀 생활 습관처럼 책을 읽고 좋은 작품을 좀 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되게 치열하게 읽고 친구들이랑 쓰고 평하고 또 국문과에서 굉장히 어렵게 과제들을 해가면서 생기고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읽기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또 독서를 조금 어렵게 느끼셔서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땐 이런 책을 추천해요 하는 그런 코너를 스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좀 저는 기분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것 같아요. 우울할 때는 사실 소설을 읽는 것보다는 심리서적을 읽는 것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카테고리를 보시면 이제 심리서들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내 우울한 상태에 대해서 좀 제대로 분석해주는 그런 심리서 같은 것을 읽어보시면 좀 되게 저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멘탈 관리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우울할 땐 심리서적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책들은 정혜신 작가님이자 이제 정신과 의사이신 분인데 이분이 쓰신 최근에 당신이 옳다라는 책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더 솔직하고 우울한 감정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적은 이건 이제 심리 에세이에 가까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도 굉장히 이슈였죠. 이거는 이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께서 상담의 기록을 굉장히 세세하고 솔직하게 풀어주신 심리 에세이인데요. 읽고 있으면 내가 느꼈던 거랑 비슷해서 좀 공감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상담 치료를 느껴볼 수도 있는 책이어서 많이 우울하실 때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책을 찾게 될 때가 좀 일상생활이나 현실의 삶에 좀 현생의 현타가 올 때 그럴 때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도피하는 독서이기도 하고 책을 읽다 보면 좀 현실이랑은 다른 식으로 펼쳐지는 그런 세계들이 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읽는 책은 또 소설을 추천드려요. SF 소설이나 또 스토리가 좀 탄탄한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읽는 것도 그럴 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포터 같은 대표적인 판타지 작품들도 좋고 요즘 젊은 작가들이 쓰는 SF 소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예전에도 추천해드렸던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도 현실에서 조금 다른 상상력으로 그린 SF 소설이라서 읽으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정세랑 작가님의 소설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아는형이라는 책이나 옥상에서 만나요라는 단편집 이런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좀 차분해지고 싶을 때도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기분이 너무 널뛰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분을 즐기지 않는 편이에요. 너무 내가 기뻐하거나 또 너무 우울해하거나 그러는 순간들에 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고 다시 좀 잔잔한 상태로 돌아오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책을 읽는데요. 그럴 때는 좀 차분한 작가들의 소설을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은영 작가나 김금희 작가 또 김혜란 작가의 소설들이 좀 되게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서 그냥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던 기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김금희 작가의 너무 한낮의 연애나 경애의 마음 그리고 최은영 작가의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나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책들도 재밌으니까 좀 차분해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이런 여성 작가의 책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약간 독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소설 한 권을 다 읽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냥 재밌는 글 읽고 싶다.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잖아요. 사실 독서가 재미가 없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독서를 막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책을 집는 것 자체가 저는 책 읽기를 재미없게 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독서에 좀 재미를 붙여보고 긴 글을 읽는 것에 좀 익숙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해 드리는 건
재밌는 에세이 집들입니다. 요즘에는 진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시고 계셔서 에세이도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슬아 작가님의 에세이도 굉장히 재밌고요.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라는 에세이는 심지어 실제로 그리신 웹툰이랑 같이 글이 중간중간에 껴있는데 진짜 이거는 읽으면서 막 현실 웃음이 터질 정도로 되게 재밌고 재기발랄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또 책은 아무튼 시리즈인데요. 아무튼 시리즈는 되게 작은 에세이 집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땡땡땡, 아무튼 떡볶이, 아무튼 술, 아무튼 양말, 아무튼 비건 이런 식으로 그 저자가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좋아하고 꼭 전문가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취미로서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파왔던 사람들이 저자이고 자기가 왜 이거를 좋아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짧게 쓴 에세이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읽었던 건 아무튼 떡볶이라는 에세이고 이건 이제 가수 활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요조님께서 쓰신 작품이에요. 제가 원래 떡볶이를 되게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튼 시리즈를 좋아해서 당연히 아무튼 떡볶이를 골랐는데 진짜 요조님께서도 글을 아주 맛깔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떡볶이가 먹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냥 짧은 에세이들이어서 이렇게 그냥 짧은 글 속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감정들이나 솔직한 마음들을 담담하고 즐겁게 풀어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독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책들의 시리즈는 좀 쉽게 읽으실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짧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금방 읽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시리즈의 목록을 살펴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택해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술 시리즈도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솥한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인데 나중에 선물해줘야겠네요. 이 아무튼 술 시리즈는 김혼비 작가님께서 쓰셨는데 진짜 술에 대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가득하답니다. 네, 솥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콩이 북튜브와 북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었네요. 글쎄요, 저는 북튜브는 사실 지금 많이 못 올리고 있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게 될 때 느끼는 바가 생길 것 같긴 한데 북스타그램은 좀 한지 꽤 됐죠. 책 리뷰를 올리고 아니면 제가 글을 쓴 것들을 거기에 공지를 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팔로워 수가 1000명을 좀 넘었긴 한데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이제 맛집 계정들이나 인테리어 계정, 각종 취미 계정들 있잖아요. 그런 계정들에 비해선 진짜 북스타그램의 시장이 되게 좁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같이 중복되는 팔로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출판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제 친구들 중에는 국문과 졸업생으로 출판사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과 출판사 쪽에서 일하시는 몇몇 친구들이 굉장히 저와 중복된 인스타 친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안면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스타로 맨날 좋아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출판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걸 보면 역설적으로 정말 출판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참 좁구나 싶죠. 그래서 다 진짜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 것 같고 북스타그램도 시작을 하시다 보면 거의 비슷한 분들이 팔로우를 하실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랑도 알고 다른 또 북스타랑도 알고 또 제 친구의 북스타랑도 알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로는 북스타 시장 또는 출판 시장이 한국에서 꽤나 좁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약간 스크랩 해놓듯이 두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 피드 같은 거라던가 또 추천 계정 같은 게 뜰 때 굉장히 저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것들이 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또 비슷한 취미를 가지신 분들과 연결이 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홍보하기도 굉장히 쉬운 매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진짜 푹 빠져 계시는 취미가 있다면 부계정을 만드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부계정을 취미 계정을 하나 만드셔서 그 취미에 관련된 것만 올리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운영을 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취준을 하면서 시작한 계정인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쌓여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책들을 이때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리뷰를 남겼었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을 했구나 하는 그런 발자취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취미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것은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콩PD가 글리프 마감을 마친 소감과 글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지금 글리프가 거의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직 교열을 보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네, 좀 쑥스럽네요. 아직도 마감을 전부 못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혼자 쓰는 건 아니고 5명 친구들이랑 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조율하고 맞춰가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밌긴 한데 좀 그런 조율 같은 게 필요한 부분에서 마감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원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맡은 쪽의 일들은 거의 맞춰가고 있어서 되게 뿌듯하고요. 그래서 소감은 저는 글쓰기를 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처음에는 쓸 때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고 막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모르겠고 머리가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막 글을 써요. 근데 어느 순간 쓰다 보면 그게 탁 하고 풀리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큰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 저한테는 되게 중독적인 것 같아요. 그 중독이 있어서 계속해서 힘들지만 글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딱 어려워하던 일을 내가 쓰면서 실마리를 풀어서 해결하는 그런 일이 저 스스로 주는 저의 미션이자 그거를 하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저한테는 꽤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계속 쓰게 되는 것 같고 또 글 쓰는 것에 대한 좀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고 또 책을 그렇게 오래 읽어오면서 이게 사실 글 쓰는 거에 대한 뭔가 환상이나 이런 거라기보단 되게 힘들지만 힘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결국에는 해내는 일이라는 그런 저의 이제 가치가 있어요. 글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좋아하고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도 보면 둘째 조가 글을 굉장히 열심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거나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저 스스로도 내가 좀 하기 힘든 일들을 한다는 그런 좀 희열이 있어서 계속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책이나 글이라는 매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게 글인 것이고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음악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일, 근데 힘든 일을 그래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거나 글 쓰는 것도 저도 되게 지겨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땐 그냥 안 해요. 그냥 좀 쉬면서 다른 것들을 하고
또 글 쓰는 거 말고도 좋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넷플릭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거나 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럴 때는 잠깐 또 그런 걸 멈추고 다른 것들을 하다가 근데 또 저는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글이었기 때문에 글을 자꾸 쓰거나 읽거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다른 방식들로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게 책이나 글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도 글을 쓰거나 책 읽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 힌트 같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스타그램도 유명한 분들도 많고 저 말고도 되게 많고 북튜버 분들도 많잖아요. 겨울서점이나 다이애나의 책방 이런 북튜버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의무감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으면 시작하시면 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인 책에 대해서 혼자서 길게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영업하는 코너입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영화죠. 그레타 거윅 감독의 작은 아씨들이 개봉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초반에 흥행을 많이 하다가 지금 벌써 VOD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여기는 네 자매가 나오죠. 아마 어렸을 때 명작 만화 같은 거나 명작 동화로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 스토리라서 아마 90년대생들한테는 굉장히 또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할 거고요. 감독을 맡은 그레타 거윅이 굉장히 지금 봐도 이렇게 현대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구나 할 정도로 그런 스토리 같은 거를 정말 재밌게 각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봐도 되게 와닿는 대사들도 많았고요. 저는 글 쓰는 여자가 나오는 서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되게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빨간머리 앤이나 뭐 작은 아씨들이나 이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보고 있으면 그 당시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클래식한 빈티지 소품 의상들도 많고 노래도 되게 좋고요. 또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다 매력 있어요.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와서 보는 재미도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아씨들 책도 다시 사서 읽고 싶고 그런 요즘입니다. 집에서 너무 심심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하실 때 작은 아씨들 영화나 책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저의 키템은 작은 아씨들입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혼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짧은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은데도 오래 걸리고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음질은 괜찮을지 너무 가까이 들어가서 좀 부담스러우시진 않을지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또 요즘 청취자분들께서 에피소드가 올라갈 때마다 댓글도 잘 남겨주시고 후원도 가끔 해주시고 하는 게 너무 큰 위로와 응원이 되거든요. 아마 어떻게 지금 이 상황들을 견디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이런 작은 방침들이 작지만 큰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아이들 패널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저희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저번 녹음은 또 원격으로 했고 이렇게 각자 녹음을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궁금하고 얼굴이 보고 싶기도 하네요. 조금 이 사태가 완화가 되면
얼른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수다도 떨고 실제 녹음을 하는 그런 일상의 날들이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주제와 얽힌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보내주실 사연이나 저희가 다루면 좋은 아이템들이 있다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